단순히 생각을 했다가 전과가 생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소송의 돌파구 송파구 변호사 이병찬 변호사입니다. 이 영상도 보이스피싱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양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무혐의, 무죄, 그리고 그 다음이 기소유예, 그 다음이 벌금, 그 다음이 집행유예, 그 다음이 실형입니다. 이제 이쪽에서부터 갈수록 중한 형벌입니다. 무혐의와 무죄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무죄 똑같은데 수사기관에서 끝나게 되면 무혐의 결정이라는 용어가 붙는 거고, 검사는 유죄라고 생각을 해서 공소제기를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무죄라고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무죄 판결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무죄라는. 두 번째 기소유예는 유죄입니다. 유죄인데 검사가 봤을 때 초범이고 경미해. 고등학생이 배고파서 편의점에서 빵 하나 훔쳐 먹었는데 유죄냐 무죄를 따지면 당연히 유죄죠. 그리고 벌금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전과 이 딱지를 주기에는 좀 가혹하다. 이래서 검사가 한번 봐주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기소유예까지는 전과가 아닙니다. 벌금, 집행유예, 실형, 여기서부터가 이렇게 전과인 거고, 위에 벌금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건 이제 잘 아실 테니까. 끝에 실형 6개월이면 6개월 실형을 살아야 되는 거, 이것도 아시는 거고, 집행유예는 뭐냐면 진짜 실형을 산 사람보다는 잘못을 덜 했고 벌금보다는 잘못을 더 했고, 그래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면 이제 2년 동안 조심하면 징역 6월을 살리게 하는 걸 좀 없애주겠다, 이겁니다. 전과적으로 보면은 벌금 위에 있는 전과이기 때문에 약한 전과는 아닙니다, 집행유예 전과가. 그래서 공무원 뭐 임용을 원하신다거나 아니면 큰 대기업 같은데 취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면은 아예 결격 사유로 규정해 놓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적은 전과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양형이 이렇게 5가지의 스펙트럼이 있다 라는 건 일단 아시고, 내가 보시면 공범으로 지금 연루가 됐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느 유형의 공범으로 연루가 돼 있고 나는 처벌이 어떻게 될지가 되게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일반인들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엮이는 경우에는 이 보이스피싱 대포 통장으로 엮이는 경우입니다. 크게 유형을 보면 자기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경우, 이런 거는 이제 전달책이라고 하고, 자기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아서 수거를 한 다음에 전달을 하는 경우, 이건 이제 현금 수거책이라고 하는데, 전달책 같은 경우는 자기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줘서 딴 사람이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빼게끔 만들었는지, 그러면 전달책 중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안인 거고, 자기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직접 뽑아서 전달을 하거나 이체를 했다는 행동 자체를 자기가 직접 하는 경우에는 사기 방조나 또는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수사 기관에 따라서는 죄명을 달리해서 기소를 하는데 사실상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달책들은 자기가 한 실수의 정도에 따라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양형의 스펙트럼이 있다 보니까는 대처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무죄, 무혐의로도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나는 보이스피싱을 아예 모르고 했는데 뭐 내가 실수를 아무리 했던지 간에 난 당연히 무죄지 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을 했다가 전과가 생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인간 대포통장이라고 부르는 현금 수거책들은 양형의 스펙트럼이 사실은 없습니다. 무조건 실형입니다. 그래서 실형을 피하려면 피해자 전부와 합의를 봐야 되는 거고, 합의를 보게 되면 이 집행유예로 내려오게 되는, 정말로 극히 외적인 경우긴 한데 무죄,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한두 번 하고 나서 바로 자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외국인 중에서 되게 극히 일부분, 이것도 미필적고의 싸움에서 사실상은 좀 이겼을 경우에 가능한 경우입니다. 일반인들이 이 미필적고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이 미필적고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사기관이 범인들을 잡아넣는 기관이다 보니까 무리를 해서 이게 객관적인 팩트는 사실은 미필적고의가 없는 사람인데도 조사를 어떻게 그렇게 받다 보면 미필적고의가 있는 팩트로 사실상 수사한 결과가 이 조사에 겹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뭐 거짓말을 해서 내가 범죄를 빠져나가겠다가 아니라 팩트는 이건데 이게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사실상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미필적고의 싸움이 포인트라는 걸 일단 아셔야 되는 거고, 그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최근에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많이 엮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느 유형의 공범으로 엮이게 됐는지를 본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이고,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대처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